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최근 며칠 사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사건이죠. 지난 7월 2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칭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시 주임인 왕이를 다시 외교부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판공시 주임이 외교부장까지 동시에 겸직하는 건 중국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이나 외교부장을 해서 한국 분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하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팔을 툭툭 쳐서 외교적 결례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칭강 외교부장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막말을 퍼부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수많은 언론을 통해 칭강 해임에 대한 보도를 많이 접하셨겠지만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칭강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몇 장의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값은 강남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로 결정이 되죠. 권력은 권력자에게서 얼마나 가까운지로 결정이 됩니다. 칭강의 지난 경력은 정말 화려합니다. 1966년생으로 올해 57세인데 2021년에는 주미 중국 대사로 임명되고 2022년 말에는 외교부장이 되었으며 2023년 3월에는 국무위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칭강의 후임 주미 중국 대사로 2023년 임명된 시에펑은 칭강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이제 칭강의 승진이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오시죠? 칭강이 만나는 사람만 봐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칭강은 외교부장이 된 후 겨우 3개월 만에 국무위원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 공무원은 한국으로 보면 행정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과 비서장, 중국인민은행장 및 각 부처 장관급이 더해져 30명이 좀 넘는 인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국무원의 인적 구성은 당의 핵심 인사들이겠죠. 국무위원은 서열상 장관과 부총리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칭강이 불과 57세에 국무위원이 되었다는 건 최고 권력층의 엄청난 신뢰와 비호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향후 칭강에게 외교 업무를 넘어선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인재로 키우고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을 나눠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며 행정, 입법, 사법 등 모든 국가기관을 좌지우지합니다. 중국은 23개의 성과 4개의 직할시 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며 각 성마다 행정기구를 총괄하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서기가 있습니다. 성을 대표하는 대외 업무와 실질적인 관리 업무는 성장이 맡지만 실제적인 권력은 서기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정당의 대표직을 맡지는 않지만 중국은 공산당 서기,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 주석이 동시에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습니다. 따라서 칭강이 국무원 등 정부기관에서 어떤 직함을 맡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중국 공산당 안에서의 서열입니다. 칭강 외교부장은 중국 행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의 업무를 맡지만 공산당 안에서도 외교를 관장하는 부문이 있고 그곳의 사령탑이 바로 왕위입니다. 즉 왕위는 공산당 외교 조직의 최고, 칭강은 행정부 외교 조직의 최고 사령탑인 것입니다. 중국 최고 권력은 7인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그 안에서 국가주석, 총리, 정협주석, 상무부총리 등의 정부 지책을 맡죠. 그리고 바로 아래 중앙정치국 위원 17명이 있습니다. 왕위 외교부장이 바로 정치국원입니다. 칭강은 바로 아래인 중앙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서열로는 왕위가 칭강의 상사라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받아온 당의 기대와 대우를 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1953년 왕위는 60세의 외교부장이 되었지만 국무위원이 된 건 65세였습니다. 반면 1966년생 칭강은 56세의 외교부장,
27세에는 이미 국무위원이 되었습니다. 혹시 시진핑 주석이 왕이 외교부장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좀 불편했던 면이 있었던 걸까요? 왕이 외교부장은 믿을 만한 부하였겠지만 친강만큼 대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친강은 최고 권력층에서 엄청난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던 라이징 스타였던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난 6월 25일 베이징에서 러시아 외교 차관과 회담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 달째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7월 25일 해임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한정된 정보 안에서 최대한 추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타임라인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친강은 2023년 3월 10일 국무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주석의 결재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철저하게 사상, 개인 비리 등을 검증했을 것이고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가 되었겠죠. 그런데 6월 25일에 갑자기 실종되고 7월 25일에 해임되었습니다.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친강은 분명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3월 13일부터 6월 24일 사이에 친강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새롭게 밝혀졌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 아까 언급했던 친강의 후임으로 지난 5월 24일 부임한 주미 중국 대사인 시에펑입니다. 그가 부임한 후 전임 미국 대사였던 친강의 어떤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한 것이 단초가 되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연히 외교부 라인을 통해서 보고하지는 않았겠죠. 외교부의 사령탑이 친강이었으니까. 아마 정치 원로를 통해서 최고위층으로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친강 외교부장의 이름이 외교부에서는 완전히 삭제되었지만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에서는 아직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외교 업무는 더 이상 맡길 수 없지만 국내 업무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무위원직은 유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바로 퇴출시키면 임명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인사 최종 결정권자인 시진핑 주석의 판단에 대한 인민들의 우구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냥 명목상으로만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대행체제로 가지 않고 왕이 정치국 위원을 외교부장으로 재임명했다는 것은 친강이 다시 외교부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중국 최고 지도층이 보기에 현재 중국 외교부 내에서 과연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먼저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제거해야 할 구성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친강 외교부장이 최단기간 재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추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권력 다툼입니다. 친강은 외교부장이 된 후 외교부 대변인으로 마오닝을 내세우고 2019년부터 대변인을 했던 자오리제에는 바로 좌천시킵니다. 외교부 변경 및 해양 사무사라는 부서인데 별다른 권력을 가질 수 없는 한직입니다. 친강은 1966년생, 자오리제에는 1972년생이라서 나이차도 있고 서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친강 입장에서는 소위 맞다이를 할 상대는 아니긴 했지만 어느 정도 미리 싹을 밟아 놓아야 한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오리제이는 대변인을 하면서 타국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 덕분에 중국에서는 인기가 높았습니다만 우리한테는 그냥 막말하는 중국 공무원일 뿐이죠. 친강에게는 자오리제이는 대변인으로 만들었던 그 계파가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외교부장이 되자마자 쳐냈던 것이겠죠. 그런데 자오리제이의 부인이 갑자기 7월 10일 오늘은 좋은 날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아마 이때쯤 중앙기후검사위원회에서 친강에 대한 조사가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일정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막강한데 총애를 받고 있는 친강을 대놓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 자살 행위죠. 즉 이번 친강의 몰락은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불륜설입니다. 상대는 푸 샤오티엔으로 2009년부터 홍콩 봉황TV에 입사해서 최근까지 앵커, 아나운서, 기자로 활약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중국의 고위직에 반해서 불륜을 할 정도로 아름다운가요? 이 여성의 인생 여정도 참 황당한데 1983년생, 올해 40살입니다. 2002학번인데 베이징 어원대하고 베이징대에서 각각 어문학하고 경제학 2개 학위를 받고 2006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처치 카리지에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서울대에서 경제학, 외대에서 어문학 전공으로 동시에 학교를 다닌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푸 샤오티에는 베이징 어원대와 베이징
베이징대를 동시에 다녔습니다. 재학 기간도 딱 4년이라서 하나를 졸업하고 다른 곳을 학사 편입한 것도 아니고 한 학교에서 복수 전공을 한 것도 아닌데 정말 다른 두 군데 학교를 동시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석사 전공은 철학입니다. 모두 방송 쪽 전공은 아니죠. 그런데 또 26살의 첫 취업은 바로 홍콩 방송국으로 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중국 여성들이 국제도시 홍콩에서의 삶을 꿈꿨을까요? 즉, 이 여성의 집안은 권력과 돈을 모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녀는 최근까지 대담 프로그램인 풍운 대화를 맡아 전 세계 주요 인사들과 대담 인터뷰를 진행해 왔습니다. 칭강이 주미 대사로 근무하던 2022년 3월에는 칭강 외교부장도 인터뷰했었는데 그해 11월 아들을 낳았습니다. 만약 칭강의 아들이라면 인터뷰를 할 시기에 이미 칭강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겠죠. 푸샤오티는 지난 3월 칭강이 국무위원에 임명되자 본인의 아들 사진을 웨이보에 올리며 승리의 시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더불어 미국에 갈 당시 전용기를 타고 엄청난 고급 저택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꾸준히 공개했습니다. 방송국 아나운서의 수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누구의 도움이었을까요? 그런데 올 4월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지하고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실 단순한 불륜이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칭강처럼 고위 권력자에게 배우자 말고 다른 애인이 있는 건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그녀가 칭강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일종의 대가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알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작년 미국이 발표한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 조직이라는 문서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중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의 위치, 미사일 종류, 지휘자의 신상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유출되었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 전략 로켓군의 리위치아오 대장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당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 당시 주미 대사는 칭강이었는데 비밀이 유출되는 걸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 처벌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화려한 경력, 높아져가는 권력, 아름다운 애인, 아들, 칭강이 꿈꾸던 미래는 결국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칭강 외교부장이 불과 7개월 만에 낭만 원인에 대해서 추측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